자, 이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파주 연쇄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기영, 1991년생, 31살입니다. 지금 사진이 떴습니다. 31살 이기영.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죠. 넉 달 전, 지난 8월에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좀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 해도 이기영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공분이 막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뭐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기영이요.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내가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해 이렇게 주변에 막 떠들고 자랑하고 다녔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상속 실제로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살해한 자기 전 여자친구 카드 가지고 2천만 원 대출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본인 부모한테 상속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전 여자친구 본인이 살해해놓고 주변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요즘에 안 보이냐고. 카페 오픈해서 준비하느라 정신없다고 또 거짓말하고 다녔답니다. 또 있어요. 본인이 전 여자친구 살해해놓고 그 고인의 그 휴대폰 뭐 이렇게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척 하려고 전 여자친구가 2차례 막 본인이 변경까지 했답니다. 참, 정미경 의원님 정말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건 우발적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 계획 범죄인데 사실 지금 이 살인한 지금 상황이 드러난 거 말고 저는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죽인 사체를 자기 집에 보관하고 같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는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거 말고 지금 숨겨져 있는 거 또 억울한 죽음들이 어디에인가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확대해서 정말 이 수사를 제대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처벌을 해서 재판을 받아서 그냥 구속해서 징역형을 산다. 이걸로 끝낼 거냐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논의를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이기영이요. 전 여자친구 살해하고 택시기사도 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자친구 살해해놓고 그의 신용카드로 2천만 원 뭐 대출 같은 거 받아가지고 막 펑펑 쓰고 다니고 택시기사 본인이 살해해놓고 그분의 신용카드로 또 5천만 원 편취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 600만 원 상당 커플링 맞추고 고급 술집 가서 뭐 100만 원 정도 되는 양주 마시고 다니고 좋은 호텔 가가지고 호텔비 결제하고 참. 김유정 의원도 많이 놀라셨죠? 이거 보시고.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망하신 택시기사가 합의금 주겠다고 집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매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조차도 잠시 병원에 가서 이제 손을 싸움 끝에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사이에 고양이 사료를 찾기 위해서 맞아요. 여자친구가 옷장문 열었다가 시신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 여자친구분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들 충격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한간에는 지금 여자친구가 그나마 너무 하늘이 도왔다. 또다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둔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아마 또 다른 그 숨겨진 범행이 있는 거 아닌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미경, 김유정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뭔가 또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기영의 집안 곳곳에서. 자,
집안의 소파, 벽, 천장 등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소파, 벽, 천장? 천장이면 꼭대기에 있는 천장에 혈흔이 발견됐다? 허허.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이겁니다. 김재섭 위원님. 전 여자친구에 이어서 택시 기사분에 이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추가 피해자가 있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 우려된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 이기영이라는 사람이 전혀 어떤 범죄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갖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갖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 택시 기사분을 살해했던 그날에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술을 먹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인면수심에 후한무치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살해하는 동기나 목적 같은 것들이 오직 돈이다,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씀씀이라든지 행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든지 다른 범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절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그 다른 추가 범죄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기영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기영. 이게 이기영이죠? 좀 여러분들도 다 보시기에 이기영이야 31살 된 젊은 친구가 아이고 저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어? 막 저렇게 생긴 사람이었어? 이제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기영입니다. 자, 그런데 조주빈 한번 보실까요? 조주빈.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조주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조주빈 같은 경우에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조주빈인데 조주빈이 처음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신상 공개가 됐을 때 발표된 사진이에요. 근데 실제로 조주빈의 얼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조주빈이란 말이죠. 비슷해 보이십니까? 안 비슷해요. 전주환 한번 보시자고요. 전주환 중에도 저 왼쪽이 처음에 신상 공개됐을 때 전주환이라고 공개된 사진이 저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주환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저 눈만 봐도 무섭네요. 저렇게 생겼던 거예요. 이기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기영이 근데 실제로 지금 공개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또 얼마나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건데 박 의원님. 근데 저게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이나 뭐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상공개제도의 일종의 허점 같은 건데요. 검거된 이후에 촬영된 사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에 어떤 사진을 쓰느냐는 이게 이제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그 피의자가 거부할 시에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조주빈 같은 경우에 저게 고등학교 때 사진이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너무 다르죠. 이렇게 되면은 신상 공개의 의미가 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이게 이제 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인권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기왕의 신상 공개 제도를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다면 그 신상 공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좀 관련 규정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규정 손 좀 꼭 좀 봐주십시오. 신상 공개 기왕 하는 거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꼭 좀 손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